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할 때 뭐 해보냐면 요거 보면 되죠. 그래서 먼저 시프트 변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전부 삭제하고 자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먼저 뭐냐면 오토사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할게요. 만들었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일류를 누르시면 AXM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오토사 파일 만드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만드시죠. 만들면 여기 뒤에 이제 그 스키마가 붙는데 여기 스키마가 표준 버전 그래서 AXML 파일이면 스키마 버전 49번이 스키마는 오토사 FS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게 R20-11이죠. 그러면 R19-11은 뭐냐? 예, 48이겠죠. 18. 그리고 52, 21-11, 51이 22-12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트렌드가 뭐냐면 다 R 20-11로 양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1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예, 요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R20-11하고 R20-11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R19-11에 엑셀 존재하거든요. 걔를 R20-11로 마이그레이션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뭐 하냐면 그림대로 시프트 변수부터 합니다. 어떤 변수? 어플리케이션 간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변수.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타입 디자이너 들어왔죠? 들어오면 여기에 네, 시프트 있죠?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타입 디자인에 시프트이라는 게 있고 C는 저희 회사 제품이 이제 클래식 플랫폼과 어택 플랫폼 둘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작성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슈 컴퓨터 툴도 됩니다. 여기 뭐냐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먼저 뭐냐면 표준 데이터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타입이라 하는데 얘가 뭐냐면 시프트 변수입니다. 원형 얘를 여기에 천천히 보여줄 건데 그래서 맨 먼저 젠 어티 플랫폼 타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키지명 하나 만들고요.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오케이 하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관계없이 얘는 필수입니다. 오토사 협회에서 이 파일도 배포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생성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분에 사용한 변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할 거냐면 차량 속도를 비클 스피드를 어플리케이션 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차 중이냐, 그다음에 주행 중이냐, 아니면 고속도로냐, 라 구분을 할 때, 그때 속도가 제약이 필요하죠. 주차 중인데 시속 100km로 주차 못하죠.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시속 200km 못 달리죠. 물론 100km도 못 달리죠.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주차할 때는 시속 30km 이내에서 주차를 해야 돼요. 법규가. 그러면 시속 30km 이내면 주차 중인 거죠. 그러면 주차에 도움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돼야 되겠죠. 일반 도로일 때는 일반 도로 어플리케이션 할 거고,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영향이 있죠. 그럼 어플리케이션한테 차량 속도를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비클 스피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서 CPP 데이터 타입. 패키지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구분은 가능하게만 만들기 되기 때문에. 참고로 패키지명은 소스코드 영향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클 차량 속도 그리고 밸류가 있고, 그래서 뭐가 하냐면 타입 레퍼런스 해야 됩니다. 타입 레퍼런스. 예. 그래서 비클 VEHICLE 스피드. 그리고 리퍼런스 타입이 뭐냐? UINT 파일로 하겠죠. 그래서 밸류는 시프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변수라 보면 되고요. 타입 레퍼런스는 뭐냐면 이 밸류를 레퍼런스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UINT 파일에 비클 스피드가 만드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플리케이션 간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변수가 되는 거죠. 타입 레퍼런스 밸류 만들고 시프트의 벡터, 배열, 스트링, 맵 타입, 베리언트, 구조체, 커스터마이즈까지 됩니다. 더 내려가면 힘들기 때문에 비클 스피드 하나 만들었죠? 끝입니다. 비클 스피드. 그러면 끝났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 보시면 데이터 타입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 현대차에서 뽑아갖고 싶어 하는 인력이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할 수 있는 인력. 뭐냐? 이 AXML 작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변수는 이미 클래식 플랫폼에 캔 데이터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죠? 정의되어 있지만 클래식 플랫폼은 C 언어죠? 클래식 플랫폼의 C 언어의 변수를 12풀 임플리먼트 데이터 타입으로 다시 재정의해야겠죠? 클래식 플랫폼은 C 언어이기 때문에 12풀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임플리멘트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 자동화해서 CPP 임플리멘트 데이터 타입을 컨버트 할 수 있겠죠. 모두 캔디비시에서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어디 있냐?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에 있죠. 서비스 디자이너.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예, 에다스용으로 비클 스페이스 쓴다고 이렇게 할게요. 네임스페이스 받았습니다. 써야 됩니다. 네임스페이스 써야 되고요. 그래서 얘도 네임스페이스가 있죠. 서비스 인터페이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뭐냐면 클래식 플랫폼의 샌드 리시버 인터페이스라고 똑같거든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목적으로 쓰는 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고요. 이벤트를 일단 인터페이스 명을 바꾸고 얘 서비스를 할게요. 이벤트 하나 만들죠. 얘도 이벤트 스피드. 그래서 아까 한 데이터 타입 가져왔죠. 이렇게. 그러면요. 지금 제가 봤는데 이게 데이터 타입이고요. 비클 스피드.
얘도 이렇게 할게요. 에다스 데이터, 빅 스피드. 얘가 데이터 타입이고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저희 회사 제품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PU 데이터 타입에서 넷스페이스 만든 다음에 데이터 타입. 실제 이 넷스페이스로 코딩합니다. 코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스페이스로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은 헤드 파일이 아라컴 제네트에 의해서 자동 생성됩니다. 이게 실제 사용한 변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 바뀌었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에서 이벤트로 빅 스피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데 뭐가 복잡하냐? 아까겠지만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넷스페이스가 중복되지 않게 잘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벤트의 구조체 형태로 작성해야지 천원 웹파이트에 가득 채워서 보낼 수 있다. 그죠? 실제 해외에 가게 되면 데이터 타입에 대한 CPU 데이터 타입이 뭐 5,000개 뭐 이렇게 있거든요. 5,000개를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장명해서 구조체 형태로 잘 붙여야겠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를 좀 설명해 주면, 그림 그려서 설명하게 되면 에이다스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고, 네, 만들고, 실제 빅 스피드가 모터, 네, 어플리케이션에서 빅 스피드가 없겠죠? 그 다음에, 네, 얘가 포트겠죠, 포트. 포트고, 얘가 이제 포트가 되는 거고, 이 박스가 어디티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입니다. 포트를 가지고, 이 포트와 포트가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뭘로 했냐? 인터페이스로, 아까 봤던 ADAS 서비스란 인터페이스가 이게 이벤트로, 이게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요거 좀 설계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뭐냐? 포트를 설계한다. 포트가 뭐냐? 어떠한 인터페이스인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댑티브 소프트 컴포넌트 만들고, 예, 여기에 안에 이제 포트가 있고, 포트가 뭐냐면 서비스. 어떤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선택이죠. 지금 이걸 설계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예약서 설계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 타입 만들고 인터페이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아니죠. 데이터 타입과 서비스 인터페이스까지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서 설계하냐?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어댑티브 업계 디자이너 하죠. 그래서 어댑티브 업계 디자이너 띄웠죠. 그러면 여기 소프트 컴포넌트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만들 수 있죠. 참고로 ASMR 태그는 띄어쓰기나 특수문자 금지입니다.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가 ADAS 만들었죠. 그 다음 밑에 포트를 만들었죠. 이벤트의 경우에는 P포트가 송신이고요. I포트가 수신입니다. 이벤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내는 거니까 데이터를 수신해야겠죠. 빅 스피드를 받아야 되니까 I포트를 받으면 되겠죠. I포트로 받은 다음에 빅 스피드 그리고 인터페이스 끝입니다. 왜 끝이냐면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샌드 리시브 인터페이스에서 RT 라이트냐, RT 리드냐 여러 가지 뭐 API 종류가 설계해서 결정합니다.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RIP를 다 쓴다는 가정하에서 하기 때문에 하위에 상세 설계는 안 합니다. 그냥 인터페이스를 쓴다 안 쓴다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API를 쓸 거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execute 테이블 위에 있죠. 시행 파일명. 제가 강의가 끝나면 이 엑셀 파일을 네이버 카페에 올려둘 겁니다. 저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가 이름이 똑같아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벨,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반드시 한 개 이상의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 타입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계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좀 설명하게 되면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은 끝난 거거든요. 그럼 보면 프로세스 디자인은 저희 회사는 설계 안 해도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이 뭐냐면 이게 이제 클래식 플랫폼에도 있지만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시행 파일을 만들 때 얘가 시행 파일이고 얘가 아까 제가 뭘로 이름 정했냐면 이걸 정했죠. 제가 이름을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요 소프트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얘가 뭐냐?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타입이죠. 얘가 쓰는 거고 얘가 테이블이죠. 그래서 얘가 이걸 사용했다 사용한 게 뭐냐면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인 거고요. 반드시 한 개의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쓰거나 아니면 컴포지트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execute 테이블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을 두 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두 개 넣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합니다. 컴포지트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이슈였는데 뭐냐면 원래 이제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만들었어. 시행 파일 두 개를 이제 만들었죠. 두 개 만들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그냥 시행 파일 하나 더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소스 코드를 최대한 적게 수정하고 이걸 합칠 수 있어요. 하나의 시행 파일로. 그 경우에는 컴포지트 소프트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이 컴포지트 소프트 컴포넌트를 가리키게 하면 두 개의 시행 파일을 하나의 시행 파일로 합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합니다. 큐테이블은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에서 한 개의 어댑티브 소프트 컴포넌트 타입을 컴포지트 소프트 두 개 이상 가능한데 이게 두 개 이상의 시행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하다가 보면 요구 사항에 의해서 시행 파일을 개발 한 개의 시행 파일로 두 개 이상 시행 파일이 하나 통합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때 꼭 그걸 띄었다가 붙였다 띄었다가 붙였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중요하다. 요 파워포인트도 제가 그 카페에 올려둘게요. 요 파워포인트 만든 거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약서 작성할 때 발리데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밸리데이션 누르시면 밸리데이션 할 수 있고요. 누르면 아무것도 안 뜨죠. 안 뜨면 제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네터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됐죠? 그러면 아까 작성했던 이제 데이터 타입이 소스 코드가 생성되죠? 되죠? 변수 하나만 만들 뿐인데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작성하고 데이터해보고 조금 작성하고 데이터해보고 하면 이 예약 세면하고 소스 코드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좀 빡빡하게 데이터 안 되게 안 막아놨어요 일부러. 지금 요거 정도만 해서는 개발할 수 없거든요. 왜? 스나피 서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안 해서 아라컴 사용 못하지만 조금만 해도 제네터 될 수 있게 제공합니다. 나오죠. 근데 보면 매니페스트 파일이 생성 안 되죠. 지금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하려면 머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타입이나 서비스 스페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소스 코드는 생성이 되죠. 여기 오게 되면 아까 에다스 서비스가 여기 오면 이게 지금 제가 에다스 서비스로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네임 스페이스가 에다스 서비스죠. 서비스니까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헤더 파일이 생성되어 있죠. 이렇게 작성한 에다스 파일은 몇 개 안 되는데 소스 코드는 많이 생성되죠.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수만큼 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파일 개수가 지금 서비스 인터페이스 이벤트 한 개죠. 여기죠. 인터페이스가 하나니까 요것만 하나. 인터페이스 하나에 파일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죠. 인터페이스가 두 개면 저 따버리죠. 네 개면 따버리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개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인터페이스 개수가 많아지면 롬램 사이즈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적게 만들고 안에 이벤트를 많이 넣는 게 좋다. 그래야지 롬램 사이즈가 준다.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한 이벤트가 한 30개인데 30개를 이벤트 30개에다가 서비스 인터페이스 30개 만들어 보니까 그걸 다시 이벤트 하나에 이벤트 30개를 하나의 인터페이스 넣어 보니까 롬램 사이즈가 얼마큼 차이 나냐면 30%가 증가해요.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없는 상태에 비교하면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자는 인터페이스를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때 최대한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잘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네터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시스템 디자인인데 시스템 디자인이 좀 복잡한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서너피 쪽 설명하면서 그때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 쪽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신 매니페스트는 머신 디자인에서 합니다. 참고로 AXE 파일은 여러 개가 존재도 됩니다. 존재되기 때문에 엑셀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네, 그래서 머신 예약세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합치는 기능이 저희 회사에 제공합니다. 여기 오면 헬프 컨텐츠에 보게 되면 여기 오면 예약셈 인터그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예약셈을 합치거나 쪼개서 보낼 수 있고요. 실제로 현업에서 개발하게 되면 예약세 파일이 뭐 한 100개가 있는 경우에 한 개의 예약세 파일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유제재로 파일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한번 해봅니다. 머신 디자인, 머신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머신. 그래서 머신에서 머신을 만들겠죠. 머신에서 머신명을 에다스 머신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첫날에 강의할 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보시면 첫날에 강의할 때 BMW 쪽에 예제를 설명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의 CPU에 어댑티브 오토사가 7개 들어간다고 머신이 7개 라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ECU에 뭐냐면 CPU가 1개고 코어가 24개예요. 어댑티브 오토사를 16개를 올릴 수 있죠. 그럼 머신이 16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머신별로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머신별로 그 가상지역이나 보드 실행할 때 파라 루트가 들어가죠. 홈에 아까 컴.ip 이게 이제 머신별로 들어가는 거죠. 머신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머신 1
머신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신이 두 개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거냐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머신을 만든 다음에 머신에서 뭐냐면 사용할 프로세서, CPU에 어떤 코어를 쓸 거냐, 그다음에 OS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로그 앤드 트레이스, 로그 파일 기록이 필수거든요. 이거 넣는 거랑 머신 상태값, 그다음에 머신이 사용할 실행 파일들, 프로세스 투 머신 매핑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프로세서에서 프로세서 하나 추가하고 S32 뭐라든지 S32나 ARM23, 네, ARM CPU죠, ARM CPU. 네, 코어 번호가 0부터 시작합니다. 코어 0에 이 머신을 올리겠다. 아까 보면 BMW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가 들어있냐면 한 개 CPU인데 코어가 24개죠. 코어 24개 중에 각 코어를 얼티보토사로 매핑하는 거죠. 그러면 얼티보토사의 플랫폼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코어 0에 지금 할당한 거죠. 그리고 머신에서 이게 트루스트 플랫폼 이시큐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시큐리티 폴리시 같은 걸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넌 트루스트 플랫폼에서 그런 시큐리티 폴리시 고려하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좀 고려한다 이런 걸 세팅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정확한 소스 코드 가이드는 없어요. 표준에서. 근데 요미가 보통 넌 트루스트 플랫폼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시큐리티 폴리시 같이 제한을 좀 고려한다면 스트릭트 모드로 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정한다고 해서 이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 구축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가이드는 표준이 없습니다. 여기 머신은 머신 디자인을 레퍼런스를 하게 되어 있고요. 머신 디자인. 자, 머신 디자인 언제 확인해 볼게요. 머신 디자인이 여기 안 나와 있죠? 머신 디자인 찾으면 되죠. 머신 디자인은 이제 그 이더넷 스위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머신은 어느 CPU에 어플리케이션 넣을 거냐. 그리고 머신 디자인은 머신에 어떤 이더넷 포트를 물리적으로 추가해서 설계할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머신 디자인과 머신을 구분하게 되면 머신은 AA를 어떤 머신에서 머신 디자인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CPU에 어떤 코어에서 쓸 것인가. 머신 디자인은 머신이 어떤 이더넷 디바이스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머신 디자인은 이제 네트워크 이더넷 스위치를 어느 것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커넥트카 서비스 하는 ECU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포트가 8개 정도 달려 있어요. 당연히 멀티코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각 코어별로 어떤 이더넷 스위치를 쓸 거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ECU가 있는 거죠. ECU에 이더넷 포트가 뭐 ETH0 이게 여러 개가 달릴 수 있죠. 이렇게 1, 2, 3, 4, 3 다 있고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코어가 있죠. 코어. 예, CPU 코어, Q코어가 제로가 있고 1이 있고 보통 짝수로 코어가 들어가거든요. 되게 있으면 자, 각 코어별로 어디 플랫폼을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어느 코어가 어느 이더넷 디바이스를 사용할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이게 설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코어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거냐는 아까 했지만 이제 머신 설계를 하는 거고 각 코어가 어떤 이더넷 스위치를 쓸 거냐는 머신 디자인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좀 보여주면 보시면 if 컴팩을 치면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나오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냥 쓰는 PC는 하나만 잡혀요. 실제 어디 플랫폼에 적용된 ECU는 보통 한 최소 2개 이상 많으면 8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각 코어별로 뭘 쓸 거냐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이더넷 케이블에서 제어에 관련된 있는 게 있고 해킹 당하면 안 되는 이더넷 포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랑 통신하는 또 이더넷 포트가 따로 있겠죠. 그 구분 지어서 설계합니다. 그때 머신 디자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바뀌었는데 이더넷 쪽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커넥터. 그래서 뭐 ETH0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신은 한 개의 머신 디자인을 레퍼런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어랑 CPU 코어랑 이더넷 포트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발리데이션 하면 에러가 뜨건데 뜨죠? 여기 보면 네트워크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든요. 표준 버전에 뭔가 있는데 머신 디자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이더넷 디바이스를 끝까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여기 시스템 디자인에 이더넷 클러스터 있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더넷 클러스터 설계는 클래식 플랫폼의 네트워크 설계입니다. 클래식 플랫폼 네트워크 설계가 지금 어디트 플랫폼하고 이더넷 클래식 플랫폼과 같이 사용하거든요.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클래식 플랫폼 쪽에 이더넷 설계를 할지 모르면 어디트 플랫폼 설계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더넷 네트워크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오토사 15년 동안 하면서 강의 한 대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자동차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번 교육과 중에 기본적인 것만 설계를 좀 설명해 줄 건데 그래서 지금 머신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투 머신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 머신 매핑이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세스
머신 하게 되면 여기에 뭐냐면 실제 프로세스를 제가 소개 안 했네요. 프로세스 소개를 좀 잠깐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서 아까 저희 회사의 제약사항이 ECQ 테이블에 있는 썬네임과 프로세스 썬네임이 동일해야지 된다고요. APP. 얘가 ECQ 테이블이 얘죠.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나오죠, 이제. 그리고 머신 나오죠. 이렇게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네터가 이게 에러가 있으면 안 될 건데 아마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그러면 뭐가 되냐? Execution Manifest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머신 매니페스트 파일도 만들어집니다. 에라스 머신이죠. 머신에 요 에라스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을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페스트 파일이 Execution Manifest 파일하고 머신 매니페스트 파일이 생성되죠. 그래서 소스 코드가 영향이 있는 AXL 파일이 있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하기에 영향이 있는 다릅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AXML 태그를 작성하게 하게 되면 C++를 생성하라고 표준이 정해져 있는데 매니페스트 파일은 어떤 AXML 태그를 통해 설계됐으면 그 관련되어 있는 파일을 생성하라는 게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표준이 없기 때문에 툴 벤더 도구 회사에서 임의로 정합니다. 임의로 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자동차 회사에 특화된 기능이 있으면 자동차 회사 특화 기능에 맞춰가지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특화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이버 시큐리티죠. 사이버 시큐리티 쪽 세팅이 있고요.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어떤 게 있냐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정책을 막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어디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SNMP를 쓰도록 설계 다 했고 코딩도 다 했는데 그래서 실제 타겟 보드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SNMP 통신이 되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폴리시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SNMP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허용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동작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시큐리티 폴리시고요. 그게 자동차에서 특화된 설계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설계 내용을 카페에 업로드하고 파워포인트도 업로드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